2020년 4월 대검찰청이 총선에 개입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항소심에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으로 유일하게 기소된 손준성 검사, 현재 대구고검 차장검사죠. 이 손 검사에게 1심과 달리 완전 무죄를 선고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개입 가능성을 판결문에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고발사주 사건은 말 그대로 검찰이 정당에 고발을 사주한 사건입니다. 즉 너희가 이렇게 고발을 해주면, 이 내용대로 고발을 해주면 우리가 수사하겠다, 이런 메시지였죠. 그리고 그 고발장 내용도 검찰에서 작성해서 넘겨준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비판적인 범여권 정치인과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당시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없었고 미래통합당이었죠. 그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김웅 전 검사에게 전달한 의혹입니다. 공교롭게도 김웅은 손준성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김웅을 통해 당시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전달된 그 고발장에는 이 정의롭기 짝이 없는 이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그 지지자들로부터 열렬한 그런 환호를 받았던 이 윤 총장이 조국 수사를 하면서부터 진보 진영에서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고, 거기 또 좌파라는 말도 나와요. 그리고 김건희 부인, 그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과 한동훈의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즉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공동 운명체와 같은 세 사람의 혐의에 대해서 이건 전부 거짓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정치인들, 그 다음에 이런 혐의들을 보도했던 MBC 기자들, 뉴스타파 기자들, 여기에 대해서 고발장을 작성해서 당시 야당이든 미래통합당에 넘긴 겁니다. 이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해주면 우리가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와 함께요. 자,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 전 의원, 왜냐하면 김웅 검사 그 당시 이제 출마해서 실제로 이제 그 배지를 달죠, 의원이 되는데, 그 당시 김웅한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 검사의 윗선으로 지목된 윤석열 당시 총장과 고발장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은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자, 이 고발사주 사건은 2021년 9월 조성은 씨의 제보를 받은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 현재 KPI 기자인데요. 그 전혁수 기자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 김웅 당시 의원은 바뀐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즉 휴대폰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바꾼 그 전화번호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리고 손 검사는 그보다 1년 전 2020년에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 이제 한동훈 검사죠,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는데, 한동훈 검사가 채널A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처럼 똑같이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이폰이에요, 둘 다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서 공수처는 손 검사를 비롯해서 이 사건 관련자들 또는 혐의자들의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혐의 처분한 데는 이제 그것이 이제 큰 원인이 됐습니다. 자, 올해 1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공무상 비밀누설은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구속은 안 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 고발장 전달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실현되진 않았다, 즉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범죄 실효성이 없었다, 이런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고요. 그런데 지난 12월 6일, 바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송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어요. 자, 당시 송 검사와 김웅 총선 이 후보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송 검사가 그 고발장 내용을 조직 내 상관에게 보고했다, 뭐 텔레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것은 공무상 비밀이 누설이 될 수 없다. 왜? 조직 내에서 상관한테 보고한 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재판부는 손준성이 고발장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직접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조성은이 김웅에게 받은 100여 장의 사진 파일, 자, 고발장을 포함해, 고발장이 뭐 20여 장인데, 그거 포함해서 한 100여 장의 사진 파일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적혀 있습니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보낸 쪽의 이름은 분명히 적혀 있는데, 자, 텔레그램은 그 속성상 최초 그 전달자 이름이 계속 따라다니죠. 자, 그런데 이걸 도대체 자,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또 거쳐서 받은 사람이 있고 이런데 그것이 중간에 누군가를 거쳤다. 그래서 근데 그게 누군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가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되는데, 자, 고발장 전달 당시 조성은 씨에게 구체적인 고발 방법까지, 자, 뭐 처음에 뭐 서울 남부지검으로 가라, 뭐 아니면 뭐 대검으로 가라,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조성은 씨의 그 폰에서 그 통화 내용이 다 공개가 됐죠. 근데 이제 김웅 전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시종 기억나지 않는다, 뭐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지휘부의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김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자, 검찰총장 등 상급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뭐 이름만 언급 안 했지 사실상 윤석열을 지목한 것이잖아요. 내란죄로 수사받게 된 윤석열은 이제 고발사주 사건 이 연루 혐의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사주 사건 당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권순정 대검 대변인과 함께 당시 한 검사가 그 3인 단톡방을 만들고 거기서 많은 대화가 오갔는데요. 이 고발사주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서 그 며칠 상간에 이 단톡방에서 수백 회 메시지가 오고 하고, 특히 그 실행 전날인 2020년 4월 2일 그날 밤에는 한동훈 검사가 그 단톡방에 사진 파일 60장을 올렸던 사실이 드러납니다. 다만 그 한 검사나 송 검사의 휴대폰을 열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어떤 내용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죠. 자, 이제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상급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도대체 한동훈 검사는 그 당시에 그 고발사주 전날 그 사진 파일 60장을 올린 이유가 뭐지? 또 그 내용은 뭐였지? 자, 이런 비밀들이 여전히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조성은 씨와 전혁수 기자가 지난 10월 공저로 출간한 정치검사라는 책, 자, 이 책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자세하고도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